이게 제대로 켜져야 돼요. 네. 나오나요? 네. 마이크가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다가, 예. 저는 여러분들을 볼 일이 없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학기에 부동산 정보와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2개의 과목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목 들으셨겠지만, 스마트, 도시 재생 사례, 그 다음에 도시 개발과 프롭테크, 이렇게 두 과목을 2학기 때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부동산에 어떻게 융합을 해서 우리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부동산학을 좀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참 굉장히 외롭게 했습니다. 우리 조덕훈 교수님 잘 아십니다.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동안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 박선주 교수님도 챗 GPT 하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근데 여기 지금 박선주 교수님이 딱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리네요, 지금. 예. 고수가 있으면 원래 이게 떨게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 콜로키움에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와서 하다가 한 2년 동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부동산도 이렇게 아주 첨단적으로 기술이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이런 시대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저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지역일까요?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간 지역일까요? 사기 전세가 발생한 지역일까요? 예? 저 지도가. 예.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왜 얼굴 같은 거 딴 사람 얼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치고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게 굉장히 흥행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시간 만에 만들었답니다. 예, 학교에서 딥페이크가 피해를 받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 인공지능이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런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은 1980년 중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지능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1950년대요. 그러다 198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그 한계를 느끼게 됐고, 그러다 다시 한 소강 상태에 빠지다가,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또 획기적인 그런 또 발전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든 그 사건이었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11월 때 나온 게 챗 GPT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오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빠르게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다 적용되는 그런 것을 하죠. 인공지능의 석학이라고 그러면은 석학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하사비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이죠. 하사비스. 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앤디 윙이라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사비스는 알파고를 만들고 그 1년 후에 알파고 제로를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또 전혀 틀리는데,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하고 바둑을 두면 100대 0이래요. 알파고 제로가. 그 정도로 더 엄청난 걸 1년 후에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하사비스는 그 알파고를 만들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이거 기다릴 수가 없다. 그만큼 엄청난 일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앤드 윙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마치 전기와 같이 그렇게 모든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세탁기고 어디고 인공지능 안 쓰는 데가 없죠.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실제로 어떤 경기를 전략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악영향에 또 많이 시달리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이제 많이 대체가 되잖아요. 콜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런 거.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럴지라도 하여간 1차부터 해서 4차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일자리가 항상 줄 거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공에서 대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그 기술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제가 늦게 와가지고 앞에서 강의한 얘기를 잘 듣지 못했는데요. 그런 이제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 부동산에도 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상공간에서 중개업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발업도 나오고 거기서 설계도 하게 될 거고 임대업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도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 챗GPT가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이 또 하나 일자리가 나타났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챗GPT를 써보면은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답을 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질문을 잘하는 게 또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 전문가, 그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부르는 게 갑질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줄다? 아니다. 더 는다. 이렇게 여기 좀 써놨죠. 제가 증가 감소가. 그래서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뭐라 그럴까요? 긍정과 부정의 그런 것으로 갈라집니다. 주크버그는 뭐 우리가 메타의 창업자죠. 이분은 인공지능은 인류를 크게 발전시키고 공헌할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여러분들 은 우측이죠. 우측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다 테슬라 아닙니까? 앨런 머스크. 요새 또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 그 은메달 사격했던 거기에 또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굉장히 고맙죠. 고맙습니다. 근데 하여튼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사실은 얘기하는 거 보면요. 별로 일관성이 없어요. 그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우리가 챗GPT를 만든 그 회사 오픈 AI에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지금도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기도 뭔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오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회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뉴럴링크는 뭐하냐면요. 이런 칩이 있죠. 저 동그란 거. 머릿속에 심는 겁니다. 심고서 바깥에서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면은 사람 두뇌에 지식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돼지 실험을 다 끝냈어요. 돼지 실험을 다 끝내고 작년인가 그때 사람을 대상으로서 시험을 하겠다고 그래 미국 정부에다가 승인해달라는데 승인 안 해줬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 이상과는 사람의 지능이 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거 다 사지마비 환자를 갖다가 뉴럴링크에 그걸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부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앉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냥 넣으면 돼요. 뭘 와서 듣고 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 그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재작년에 2021년 11월 달에 챗 GPT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세상을 깜짝 놀라겠죠. 그죠? 엄청 놀라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충격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게 많이 이제 신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에 이제 100만 명이 그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3.5년 걸리고, 예?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10개월 되는데, 챗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했답니다. 예, 엄청나죠. 그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데 하고, 사실 우려도 많이 하고, 이것이 이제 챗GPT이기도 합니다. 자, 이 GPT라는 것의 말이 뭐냐면은 GPT는 말이죠. 여기에 제가 안 써놨나요? General Pre-trained Transform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General. 예, Pre-train 하면은 사전에 학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건 뭐냐면 구글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분리를 시켜가지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예, 이런 걸 통해서 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사전에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GP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GPT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GPT의 생성형 AI인데요, 이게. 생성형 AI는 전에는 나온 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미지 생성 모델,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생성 모델, 예, 이런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새롭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너무나 대규모의 뭐 1,750억 개, 예,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1,750억 개예요. 너무 많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용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작은 규모로, 예,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언어 모델, 대략 한 몇십억 정도, 몇십억, 한 50억에서만 60억, 요 정도만 데이터만 갖고도 충분히, 예,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예,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나왔습니다. 예, 멀티모달은 뭐냐면은 글로 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주고요. 글로 된 걸 동영상으로 표현해주고, 말로 해도 글을 써주고, 말로 해도 제가 안 나오나요, 잘? 이거 안 넘어갔는데 나오지 말아요.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예, 눈이 부셔서, 예, 됐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 멀티모델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잘 제조되는 거예요. 말로 동영상 만들어 달라. 그러면 동영상 만들어 줍니다. 말로 해가지고. 글로 해서, 글로 써가지고 그림 만들어줘. 그럼 그려주죠. 예, 이게 뭐냐면 요거죠. 이미지 생성 모델. 이게 데일리투라든지 midjourney 같은 거는 글로써 그림을 그려줘 하고 묘사해주면 그림을 딱 그려줍니다. 예,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뭐 챗GPT가 뭐 엄청난 것 같지만 말이죠.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여기에 챗GPT는 말이죠. 여기 빨갛게 제가 표시했어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와 기업들이 구글, 메타, 뭐 아마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저런 생성형 AI를 진짜 경쟁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 모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것이 이제 더욱더 발전해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로써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카카오에서도 저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그걸 개발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소라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지금 동영상이 되는지 인터넷에 누르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게 동영상을 만드는 거죠. 요새 그런 거 갖고 나오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실제로 제작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화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게.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예, 또 이제 대규모 액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하게끔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까지도 인공지능 가능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디 미국 여행 갈 거니까 언제부터 언제 갈 테니까 그 전부 다 좀 계획해가지고 예약 다 해 하면은 인공지능이 전부 다 예약 다 하는 거예요. 항공권부터 해서 뭐 호텔이고 뭐고 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단순하게 그냥 하면 되지만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거기에 딱 맞는 조건에 맞춰서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인공지능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대규모 액션 모델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웹에서 끌어와 가지고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래핑해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를 만들어 달라고 딱 요청했을 때 챗 GPT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에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건 이제 역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실제로 사실 이제 소송도 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딥페이크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15초 동안만 그 사람이 음성하는 게 있다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5초. 그 사람 음성 15초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사진 몇 장만 있으면은 다른 얼굴에다가 여러분들 얼굴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중학생이 그 만든 것도 그런 피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여학생 어떤 여학생이고 몸은 땄는데 포르노 같은 영화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여기저기다가 막 유출시키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요새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은 옛날에는 목소리만 조금 비슷하면 속았는데 지금은 얼굴도 그 얼굴, 목소리도 그 얼굴, 모든 걸 맞춰가지고 딱 해주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동영상을 할 때는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동영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개인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악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써야지 인류가 발전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 쓰게 되면 인류는 멸망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사실 아실로마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실로마는 이제 윤리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국방에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인공지능을 쓰게 못합니다. 그죠? 국제간에 그렇게 안 쓰기로 지금 했어요. 만약에 국방에 무기를 개발하는데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뭐하고 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아실로마 이런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안전하게 인류가 발전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도 상당히 우려가 스러운 부분이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다양한 위협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요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가장 먼저 된 게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AI 규제법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규제를 하고 제대로 정상 참 올바른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챗 GPT라든지 멀티모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정도의 인공지능은 ANI라고 합니다.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I의 가운데다가 N자를 넣는 거죠. Narrow.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것을 AGI라고 합니다. General이라고 하죠. 가운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되는데 AGI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서 해가는 그런 인공지능. 그걸 슈퍼로 합니다. ASI.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해 간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ANI예요. ANI.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인 AGI는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하면은 많은 이런 이제 AI 쪽에 또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향후 한 5년 이내면은
GI 내지는 ASI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0년도인가요? 그때 그 커즈와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커즈와이. 그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Singularity is near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싱귤러리티가 다가온다. 라는 책에서 대략 2045년이 되면은 그러면 특이점에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지능이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2045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2045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5년 지나면 2030년이죠. 예, 2030년에 그게 될 수도 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엄청난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서 짧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인공지능은 앞으로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한다. 앞에서 보여줬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업들,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합니다. 연구를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보면 한 7위 정도 됩니다. 예, 미국, 중국 여기가 최고고요. 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안디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뭐 전기와 같이 쓰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가 업무를 하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가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은 쓰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식당을 한 군데 갔습니다. 저 남양주에 간 그 집은 뭘 잘하냐면 청국장을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가보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청국장 그 집같이 맛있는 거 못 봤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집에 식당에 딱 앉으니까요 벽에 딱 붙여놨어요. 저거를. 주문을 하는 걸 자기네는 인공지능으로 주문을 받겠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야, 뭐 식당 보니까 흐름해요. 뭐 아주 깔끔하게 된 식당도 아니고 아주 흐름한 식당인데 인공지능 갖고 간다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 위에다가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저기 하면은 공깃밥 하면 이거 딱 누르고 김치 하면 이거 누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딱 보고 주문하기 전에는 가가지고 뭘 원하세요? 공깃밥 하나세요? 그럼 갖다 오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딱 보면 나오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랍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자, 그 사람은 그 식당 사장님은 굉장히 첨단적으로 식당 운영을 하시죠, 그죠? 대단하십니다. 자, 인공지능이 부동산 쪽에서 활용되는 걸 보면은 제가 대표적인 기업 몇 개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로우라는 회사가 있죠. 진로가 우리나라 소주 회사가 아닙니다. 발음은 비슷한데 진로우 그룹이라고. 뭐냐면은 1억 4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햇빛이 이게 비추니까 쳐다보지를 못해갔어. 자, 그래서 여기 진로우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으로 세스티메이트라는 툴을 만들어서 주택 가격을 갖다가 산정을 해줍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말이죠. 주택 가격 산정하기 쉽죠. 똑같은 평형이 거래된 게 최신에 있으면 거기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미국은 말이죠. 그렇지 않죠.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이 훨씬 많아요. 근데 단독주택을 우리나라도 중개업 하실 때 가격 산정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애매합니다. 뭐 휴형 틀리고 면적 틀리고 네오베이스 다 틀리니 뭐 얼마 전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기준으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을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중개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 얼마로 해야 될지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특히 중개사가 그래요. 중개사는 말이죠. 미국의 중개사는 집주인한테 가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얼마 팔겠다 가격을. 근데 그게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할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산정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은 나 안 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중개사가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택 가격 이게. 근데 요거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진로라는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자산 가치가 지금 한 6조, 7조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예, 부동산에 그렇게 큰 기업이죠. 예,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도어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이바이어라는 사업을 합니다. 아이바이어는 뭐냐면요. 주택이 나오잖아요. 매물로 나오면은 중개사가 그거를 빨리 알아야죠. 가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중개하겠다고 해서 예, 그거 갖다가 이제 중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지만 미국은 뭐예요? 전속 중개죠. 예, 그래서 전속 중개를 하면 빨리 맡아야 돼 가서 우선적으로. 예, 그리고 요 집을 빨리 사가지고 적정 가격에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재판매를 하는 그 사업이 아이바이어 사업입니다. 예, 아이바이어 사업. 근데 이걸 갖다가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집주인이 얼마에 팔지 빨리 가격을 갖다가 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빠르게. 그래가지고 가장 최저가로 사야겠죠. 요걸 인공지능으로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고치는 데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저 가격으로 가장 잘 리모델링을 할 거냐. 또 파는 것도 마찬가지. 예,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회사가 오픈도어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좀 침체됐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가지고 주택 가격이 미국도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지금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그러긴 한데,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엔벨로프 시티라는 데는 뭐냐면은, 예, 이거는 주택을 갖다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예, 특히 그 설계도 같은 경우에, 예, 사람이 설계하면은 유형을 한두 가지밖에 못하죠. 그럼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의리한 사람이 충분히 고를 수 있게, 자기 조건에 맞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게, 예, 이렇게 해서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벨류랩이라든지 디스코 이런 회사들, 예, 또 뭐 빅밸류라든지 스페이스워크, 특히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랜드북 같은 데 해보셨죠? 예, 랜드북 해보면 어때요? 그냥 직원만 딱 누르게 되면은 모든 걸 분석을 쫙 다 해주잖아요. 그거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몇 시간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냥 누르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예. 이런 가치를 다 판단해주고 다 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도 그렇고 이게 다 프로테크죠. 예. 그래서 국내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런 프로테크에는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이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은 없어요.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어차피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회사들이 보면은 예, 뭐 투자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의사결정을 이거 투자를 할 것인지 개발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결정하는 것도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계가 없는데 시계가 지금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지금 한 30분입니까? 예, 한 20분 남았네요. 예, 그렇게.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예, 아까 말했던 진로, 제스티메이트라는 툴도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이 아마존에서 하는 그 AWS라는 게 있죠. 예, 클라우드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AWS. 사실 아마존이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게 말이죠. 물건 파는 것보다 AWS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우리는 아마존 하면 물건만 사서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AWS는 모든 기업, 거의 대부분 기업 다 이용합니다. 왜? 거기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제스트메이트라는 툴도 바로 AWS라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적정 지역 산정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미국의 렉스사라든지 예, 이런 이제 인만이라든지 챗볼라이프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채팅 로봇이죠. 챗봇이라고 하죠. 채팅하는 로봇. 이것에 있어 중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중계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성과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그런 것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말이죠. 뭐 여기 여러 개의 이게 프로테크들을 쭉 이걸 했는데 뭐 집값 산정을 한다든지 주택 가격을 토지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단독택이고 다세대 연립이든지 이런 토지 그런 것에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AVM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AVM은 뭐냐면은요. 이거 이제 가격 설정하죠. 오토매틱 밸류 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인공지능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이런 그리고 어떤 그 토지에 어떤 건물을 우리가 그런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용적률 건폐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건폐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밸류맵이라든지 아니면 랜드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 챗GPT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런 이제 메모를 같은 거 소개하는 그런 거 할 때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진로에 가면은 여러 가지 메모리 올라가 있습니다. 진로 들어가면은. 근데 진로에 그 메모를 올리는데 하나 메모를 올리는데 한 1시간 걸린대요. 그 직원이 그 메모를 하나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챗GPT를 이용하니까 말이죠. 그냥 뭐 몇 초 만에 뭐 얼마만 했다더라? 제가 써놨어요? 4초라고 써놨네. 뚝딱하니까 된다는 거야. 뚝딱이라고 써있네, 그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쓰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도 말이죠. 우리나라 세상 보면은 사실은 전에 같으면 몇 사람 일을 혼자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책을 하나씩 쓰잖아요. 혼자 다 씁니다. 그죠? 혼자. 누구 필요 없어요. 가서 인자만 하면 돼요. 전에는 그 일 하려면은 제가 초안 잡아가지고 타자 치고 그거 가지고 뭐 조판하고 뭐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빠르니까. 그렇죠. 비용도 안 들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되면은 더욱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비용도 절감하면서 그렇게 한데 된다는 거죠. 우리 중개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인천 신흥보증재단의 그 연구 과제를 맡아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인천 신흥보증재단에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린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면은 이 금융 쪽에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합니다. 굉장히 놀랍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사실 부동산 쪽에는 사실은 좀 많이 좀 각성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저는 사실은 금융이 아니라 부동산인데 많이 각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인공지능을 거의 대체합니다. 이런 기술로 대체가 많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분석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콜센터 같은 경우에 사람을 운영을 안 하고 실제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초보 단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급격하게 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인천 신흥부에다가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인공지능에 의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뭐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것 갖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중개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쪽도요. 예, 많은 그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많은 이제 대하고 이렇게 할 때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8월 중순에 예, 부동산 트렌드 쇼를 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예, 저는 못 모르고 갔어요. 뭐라고 했는데 가니까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가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갔는데 그냥 코엑스 그 전시장 안에 꽉 차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 이렇게 세건물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때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는데 예, 이렇게 그런 프로테크를 하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내에 있는 프로테크도 인공지능을 지금 가지고 많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많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뭐 세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를 개발하는데도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활용이 지금 되도록 이렇게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에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도시를 어떻게 건설을 하고 하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뭐 모빌리티부터 해서 건축, 그다음에 환경, 이런 다양한 곳에 이렇게 활용이 되어 있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뭐 싱가포르가 특히 유명하죠.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건 그 메타버스에 의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똑같이 싱가포르는 도시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시험을 하고 시험한 결과를 그대로 현실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 강남역이 올해는 침수가 없었죠. 올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강남역 침수돼가지고 그 차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봤다가 뭐 현인이라고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나는데 침수가 매년 되잖아요. 침수가 나서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사후 하죠. 근데 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메타버스에 의해서 도시를 하나 새롭게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루 강우량을 갖다가 뭐 100mm 이상, 200mm 왔을 때 어떻게 피해가 있는가, 그리고 뭐 그런 대책을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다 해서 하니까 훨씬 더 아주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일 그 PwC 경영연구원에서 이런 이제 챗GPT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로 마케팅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법률, 인사, 뭐 인력 최적화 이런 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챗GPT가 활용이 될 수 있겠다, 되겠다. 뭐 이런 연구한 것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쫙 보고, 야 그렇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부동산 쪽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부동산 쪽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 좀 보니까 중개 매물 등록하는데, 그죠? 아까 봤죠? 그런 이제 진로 같은데 4초 만에 뚝딱 제가 중개 매물 딱딱 등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뭐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담하고 설명하는데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작성하는 것도요. 그것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 죠 스마트 계약을 하게 합니다. 그죠? 스마트 계약. 그렇게 되면은 실행까지 하게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하게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계약서를. 그 계약서를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 사실 중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굉장히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개업 처음에 딱 시작한다. 그럼 걱정하는 게 계약서 쓰는 겁니다. 계약서 쓰는 거. 이 계약서가 이게 한자 잘못 써가지고 책임 되는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굉장히 발발 떨어요. 예, 그만큼 이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묻기가 아주 미묘하고 그리고 예민한 글이잖아요. 이게 과연 프로그램으로 이걸 다 묘사가 가능할 것인가?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겠다. 예, 그런 부분까지 그걸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이것도 인공지능이 작성하게 할 수 된다는 거죠. 부동산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관리라고 그러면 뭐 시설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SMS 어시스트라는 프로테크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모든 걸 다 관리해요.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이 다 합니다. 그 회사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딱 요청만 하면은 바로 가서 해결해 줍니다. 거기에 24,000명이 그 엔지니어들이 거기 딱 대기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딱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면은 그 지금 뭐냐면은 그 대리운전 하려 시키면 딱 한번 콜 바로 닦은 사람이 바로 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자들이 딱 콜만 잡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딱 왔다 그러면 바로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빨라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거기에 이제 더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런 고객의 요구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그 분양을 하잖아요. 대행사들이 그럴 때 분양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뭐 시나리오나 상담 이런 쪽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데 사실 개발하는 것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하나 중에 뭐냐면은 그런 법규를 검토하는 부분이죠. 토지에 보면은 다양한 법에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다 검토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레갈테크나 레그테크라는 거 있어요. 레갈이 법률이죠. 법률을 검토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그테크라고 있어요. 레그테크, 레귤레이션. 그래서 레귤레이션에서 레그만 테크, 규제를 검토해 주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래서 레갈테크, 그다음에 레그테크 이런 것에 의해서 부동산 쪽에도 이제 개발하는데 그런 인공지능이 거기서 돼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해주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작을 분석하는 보고서라든지 뭐 민원 업무 해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인공지능이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프로테크라고 저는 보여요. 하나하나가 다 그것들을 다 서비스를 해주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그 서비스를 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테크가 더욱더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미 말이죠. 델로이트라는 데서 이 보고서가 나온 데 보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부동산 거래 계약서가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성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 되게 될 것인가? 그럼 진짜 사람이 진짜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아마 이따가 질문하세요. 아마 지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거죠, 이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개입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종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해도. 여러분들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 아파트를 좀 하나 사고 싶어요. 그 인공지능도 물어봤어. 인공지능에서 어느 아파트 사라고 그래. 그럼 살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 좀 그래요. 아마 누구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겠죠? 최소한. 그걸 충분히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받고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죠. 개발도 그렇고요.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런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엔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